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맘다니 승리는 트럼프에게 호재입니다. 그럼 보시죠. 미국에서 홀수해에 벌어지는 선거는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을 선출하지 않기 때문에 오프 이어 엘렉션이라고 불리며 한국으로 치면 재보궐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여간 2025년 11월 4일 선거에서 조란 맘다니가 뉴욕시장으로 당선되자 전 세계 언론은 트럼프에게 정치적 좌절을 안겨준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특히 유럽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승승장구한 포퓰리즘이 정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전문가들이 핵심을 짚은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여러 면에서 맘다니는 반트럼프주의를 대표합니다. 먼저 맘다니는 무슬림인데 트럼프 일기 시절 가장 먼저 취한 조치 중 하나가 무슬림이 다수인 7개국,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이라크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거였습니다. 맘다니는 자신을 선지자 무함마드의 진정한 후계자로서 12명의 이맘을 믿는 이슬람 분파, 즉 시아파라고 부르는데, 시아파는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종교 범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일까요? 테헤란 언론들은 맘다니의 승리를 극찬했고, 이란의 극찬은 맘다니에 대한 인상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참고로 맘다니는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과 팔레스타인 지지 입장을 꺼리낌 없이 보이고 있으며, 뉴욕 시장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뉴욕에 도착하면 체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과도한 이민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2025년 지금, 최근에서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맘다니는 마가 지지자들이 정의하는 우리 중의 하나, one of us라고 주장하기 힘듭니다. 하여간 맘다니는 트럼프 기준에서 악당 중에 악당이라고 생각되는 오바마 전 미 대통령과 버니 샌더스 미 상원 의원으로부터 당선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적들이 떠드는 트럼프 끝의 시작이라는 구호를 심각하게 들어야 될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2025년 11월 현재는 글쎄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바람에 대한 진정한 테스트는 내년 2026년 중간선거에서 확인될 것입니다. 2025년 11월 4일 선거에서 공화당은 플로리다에서 경합 중인 의석 2석을 확보해 플로리다 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고, 민주당은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에서 주지사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텍사스에서 연방 하원 의석 5석을 추가하는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키자 캘리포니아에서는 연방 하원 의석 5석을 추가하는 선거구 조정안이 통과되었지요. 이런 가운데 맘다니의 지옥불을 연상케 하는 거친 수사와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세 개 주 모두에서 중도 이미지를 구축했으며, 2025년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미국 내 문화 전쟁에서 트럼프를 극단주의자로 묘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맘다니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없는데요. 까놓고 얘기해서 맘다니의 당선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공화당에 투표하지 않으려는 뉴욕 시민들은 온갖 좋은 것들을 약속하는 정치 신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맘다니는 자신의 시장 임기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2026년에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되찾을 기회까지 날려버릴 수 있는 실수, 즉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자랑하는 거대한 실수를 했습니다. 미국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도 알고 있듯이 냉전 시절 미국 정치인과 언론 등 거의 모두는 사회주의를 공산주의와 동일시했고, 사회주의는 곧 소련의 무기로 간주되는 아주 상투적인 표현 중 하나였습니다. 덕분에 트럼프는 맘다니와 함께 민주당을 공산주의자라고 낙인 찍었지요. 참고로 사회주의를 서유럽적 의미에서 본다면 미국 역시 1960년대 린든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를 통해 사회민주주의 의제를 암묵적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찰스 디킨스의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에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 죽 한 그릇 더 주세요에서 사회주의는 이미 탄생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더 많이 얻으면 누군가는 덜 얻어야 한다는 사실에 트럼프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가운데 지난 60년 동안 미 행정부들은 사회주의를 실행하면서도 적들에 대해서는 침대 및 공산주의자라는 식의 비유를 사용해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미국인 중 거의 절반이 1조 달러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복지 및 권리 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는 자립과 개척 정신이 국가 윤리 강령으로 여겨졌던 1960년대 이전까지의 미국에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의 최근 역사에서 가장 저명한 인물 중 하나인 조지 미첼 전 상원 의원은 민주당이 항상 사회적 의제를 제시하면서도 중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승리했다고 했으며 민주당 내 좌파의 상징인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 의원을 두고는 전술적 승리는 제공하지만 전략적 패배를 보장하는 인물이라고 묘사했는데요. 맘다니의 역사적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우자견적으로 조지 미첼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하고 그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좌파 노선을 택할 때마다 이후 선거에서 더 큰 패배를 맛보았는데 1972년에 민주당이 조지 맥거번 상원 의원을 대선 후보로 지명했다가 닉슨에게 압도적인 패배를 당한 때가 바로 그런 경우였고 1988년 미 대선에서는 최악의 대통령 선거 홍보로 유명하며 또 다른 좌파 후보인 마이클 두카키스를 내세움으로써 같은 실수를 저지른 바 있습니다. 미국 유권자 상당수에게 사회주의는 죄와 같아서 즐기고 싶지만 인정하기는 꺼립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오바마는 미국 GDP 중 거의 12%에 달하는 보건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을 사회화했지만 사회주의를 하는 건 아니라고 부인했었고요. 만약 민주당이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알리바바의 동굴처럼 더 많은 복지, 정확하게는 권리를 과시하는데 도취된다면 트럼프는 자신이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문화전쟁에서 새로운 무기를 손에 쥐어준 우간다 캄팔라 태생 34살 젊은이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과거 조지 오웰은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요구가 국가의 문화적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었으며 트럼프는 바로 그런 불안감을 바탕으로 선거에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사회주의가 대중에게 크게 알려진 마지막 시기는 사회당 후보 유진 데버스가 1912년과 1920년 대선에서 거의 100만 표를 얻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미국 전국에서 1000개가 넘는 주와 지방 선출직에 당선되었던 미국 사회주의자들은 6월 봄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우자가 보기에 트럼프는 맘다니의 승리가 고마울 것입니다. 이상 맘다니 승리는 트럼프에게 호재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